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주의 월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방송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양일간의 하루는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사실 여러 소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 놓고 방송을 못 했어요. 그거 이유는 마음속 한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분께서 너 좀 요즘에 너를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리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너 잘못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울림이 들려서 어제는 오후 내내 제가 존경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인터넷으로 계속 들으면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어쩌면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어린 나이에 정치를 경험했다라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게 정치냐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겠죠. 못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23살에서 4살 사이에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좀 큰 일을 겪었었거든요. 군대에서. 그러면서 군대에서 장교들하고 어떤 싸움을 하게 됐어요. 싸움이라는 게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희 내무반 내에서 내부 고발하는 바람에 이제 장교들이 군수 물자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뇌물도 받고, 그러니까 저희 직속 상관이었어요. 뇌물도 받고 그리고 기름도 빼돌리고 이런 거였었는데, 기름을 빼돌린 게 이제 크게 연결이 돼서 고리가 대대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대대장은 또 더 큰 행부 아시죠? 보통 큰 부대 같은 경우는 행부 같으면 별자리도 있고, 보통 사단급에서는 그 대령급이죠. 사단급에서는 대령급이고, 근데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너무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나중에 그 과정을 잘 넘기게 되고 결국엔 우리 병들의 승리로 끝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기적과 같은 것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저는 군사 정권 때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 그러한 일을 병들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때 사실 밤마다 밝은 날이 오는 게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커다란 어떤 상처가 남은 그러한 부대에서 저희 내무반, 저희 중대에서도, 저희 중대는 또
나누어져 있어서 뭐 저희 중대를 하나의 중대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하여간 저희 한 54명이 이렇게 뭐 같이 머무르고 있는 내무반 내에서 정치를 아주 잘해야만 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저는 저희 동기들하고 한 명도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친한 척 했지만은 결국에는 싸우지 않은 동기가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저도 뭐 전형적인 그 당시에 어떤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의협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저 같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싫어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쫄병들이 밥 타다 주고 그러는 거 정말 싫어했고요. 쫄병들이 군화 닦아주고 그러는 거 정말 싫어했었고요. 그리고 고참들이 졸병들 돈 빌려가서 안 갚고 그러는 거 저희 때는 정말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싫어했었고요. 그래서 동기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내무반을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생각 하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근데 그 작은 공간에서 작은 공간에서 정말 정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정치인지도 몰랐는데, 여기 가서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그 동조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냐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무반이 이렇게 변화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당연히 뭐 거기에는 뭐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도 자괴감도 느끼고 그런 적은 있었죠. 아,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정말 남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와, 제 마음속에서 아주 이상한 미소가 이렇게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제가 아주 섬찟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짓인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짓인가, 이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원하지 않는 말도 해야 되는 거고, 정치라는 게 소위 말해서 권모술수, 거짓말도 하는 것이고, 정치는 쇼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죠. 정치는 쇼라는 거. 그리고 또 주제 넘을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정치가 이래서 예술이라고 그러는구나. 정치가 뭐 예술이구나 하는 말도 이래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요. 아무튼 근데 그때 제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아, 이건 적어도 저한테는 좋지 못한 일이다. 제가 갈 길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을 20대 아주 정말 좋은 나이죠. 군대에서 보낸 나이인데 23살, 24살 때 깨달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고 좀 그런 것과는 거리를 두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꿈은 사실은 일종의 교육에 관련된 것이 저희 꿈이었었어요. 교육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끄는 게 더 나한테 맞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뭐 이것저것 다 멀리 돌아버렸네요. 아주 멀리 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불현듯이 그 생각이 든 거죠. 어저께 불현듯이 보이지 않는 분께서 저에게 그것을 주지시켜 준 거죠. 네가 과연 하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또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좀 약간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오바스럽게 하기도 하고 돌려까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본 중심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완전히 중심을 잃고 하면은 정말 큰 잘못인 거고, 그렇지 않고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라면
어, 다른 분들에게 정말 저하고 같은 이러한 우파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실족하거나 좀 더 잘못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어저께 그러한 생각을 불현듯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제는 그런 것을 정리하고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또 음악도 들었고요. 이렇게 내부에 마음을 울리는 음악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만하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게 뭐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 이거 사실 어저께 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비공개 미북 대화, 그리고 또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하려고 설득을 시키려고 청와대 안보비서관이래요. 안보비서관이 그 미국을 이것도 뭐 비밀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공개니까. 그 미국에 갔는데 미공개로 미국을 갔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정은이가 뭐라고 지령을 내려보냈나요? 한 6개월 전에 정은이가 방송으로도 했고요. 또 지들끼리 회의할 때도 떠들어댔고 또 노동신문이나 이런 곳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때 한 이야기가 문재인 정권 기간이 통일 과업의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북한의 제외 공간에 문재인 때 미국을 압박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해라. 이러한 지령을 내렸던 거죠. 그 밑에 보시면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 그 제가 헤드라인들을 여러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뽑아서 지금 그 이미지 화면을 만든 건데요. 김정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지령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설득한답시고 꼴값을 떨면서 지금 미국을 간 거잖아요. 안보비서관이라는 것들이. 대화 설득. 이 대화 설득의 본질은 무엇이죠? 이 대화 설득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 설득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요 전에 김정은이 지령을 내려보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정은이 지령을 내려보냈고 제가 그래서 통일부는 해체되어야 될 존재다. 해체되어야 될 부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체되어야 됩니다. 이것들. 제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부는 해체되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을 통으로 연방제나 이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환장을 한 집단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김정은의 지령이 어떤 것이 내려왔습니까? 김정은이가 노동당 회의를 통해서 노동당의 회의를 통해서 한미훈련을 중단하라. 이러한 그 지령이 내려왔었죠. 내려오니까 이거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 김정은이의 그 지령이 내려오니까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한미 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하라고 그랬죠.
한미 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하라고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그걸 받아서 훈련에 관련한 그 뉴스를 내보냈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한미 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해라. 1단계 올림픽을 통한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 그것은 달성을 했죠. 그 달성을 한 배경에는 미국이 양보를 했다라는 것. 미국이 어차피 손을 볼 건데 그 손 보는 거 준비하는 동안 니들 마음대로 해봐. 미국의 태도는 이것이고요. 내가 어차피 손 볼 거야. 하지만 내가 손 보는 것을 준비하는 동안은 니들이 한번 재롱을 떨어봐라. 이러한 그 의도로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해준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북한과 남한 그리고 또 통일부로서는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1차적인 목적,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는 달성이 된 거잖아요. 미국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해줬든 간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달성이 되고 나니까 바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달성이 되니까 북한에선 김정은이 바로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의 영구히 중단을 하라 라는 회의를 하고 그걸 노동신문으로서 내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남한에서는 바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만들어야, 그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조명균이라는 인간이 그러한 의지를 피력했죠. 저건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이름 붙이기도 정말 창피한 인간이라서 제가 장관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조명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북미 대화를 일단 만들어내서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물게 되었을 경우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한미연합훈련의 영구히 중단인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달성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단계, 종전협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지막 단계인 종전협정으로 가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조명균과 통일부가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러한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어제 뉴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제 뉴스가 뭐였죠? 제가 어저께 다 받아놨습니다. 이거죠.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 설득을 위해서 비공개로 방미를 했다. 이것의 목적은 그 현재 한미연합훈련 연기된 것을 이제는 미국과 북한의 평화회담, 미국과 북한의 평화 무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구중단 쪽으로 설득하려고 북미 대화를 하고 추진했고, 그리고 그것이 달성이 되면 이제는 종전협상 들어가는 거죠. 종전협상. 그러면 대한민국은 저 북한 놈들이 원하는 대로 또 남한 내에 북한을 추종하는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욕을 퍼부어주고 싶어서 제가 목구멍까지 치미는데 말을 하기는 진짜 그렇고, 그래서 참느냐고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이런 개 XX 같은 것들이 그걸 위해서 뛰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바로 그 반응은 금방 나왔죠. 미국의 합참에서 뭐라고 반응을 했나요? 평창 올림픽 끝나는 즉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겠다라고 바로 쐐기를 박아버렸고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정은이의 지령과 남한에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은 엿을 먹었습니다. 안 될 거예요. 미국에서 이미 미국은 대화의 여지가 없음을 다 그 시나리오별로 짜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먹히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미국은 딱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들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예요. 트럼프가 안 속는 거예요. 이승만도 절대 타협은 없잖아요. 공산주의자들과 딱 정해놓은 거야. 그 틀 안 돼, 그거 안 돼. 이 제재, 이 규범을 위반하면 그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그 기준 미달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협정을 맺거나 대화를 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저것들이 미련스럽게 하겠다라고 지금 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이것에 지금 현재 이런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것의 어떤 종착 지점은 결국엔 무력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무력으로 해결이 되죠? 레짐 체인지나 아니면 북한 내에서 권력의 어떤 이반 현상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든가, 그럼으로써 김정은이 쫓겨나고 그러한 형태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외과적인 수술 타격, 미국에서 예방 타격을 해서 핵과 전략적인 자산만 제거하는 그러한 무력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전면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 외에는 이제는 그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완전히 그 모든 구멍은 막아버린 상태라는 게 여지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제가 저번에 그러한 소식 전달해 드렸죠.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면서 지금 미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달려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너네들 자료를 내놔. 내가 이거 그냥 순순히 물러설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 국가에서 너무나도 지금 가상화폐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럴 이유가 없고 좀 이상해. 뭐 이러한 느낌인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에서 블록체인 쇼핑몰 뭐 이런 거 HTS 코인 제휴논의, 그래서 라인이 가상화폐를 손대나 뭐 이러한 뉴스도 나오고요. 뭐 지금 대한민국 아주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거 춘추 전국시대로 돌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그것을 여러분들께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상화폐 코린이 30일만 기다린다. 30일만 기다린다. 오케이 코인 사전 예약 15만 명.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엉망진창이죠. 예,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막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미친 어떤 분이 널뛰기 한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걸로써 봤을 때 미국은 이러한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게 북한에 잘못하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사실상 의심을 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건 뭐 읽어드렸던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만, 미국의 뉴욕주 금융당국 DFS 금융당국이 6개 국내 은행 뉴욕 지점의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 실태 및 자금 세탁 방지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DFS는 지난 18일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산업은행 등 6개의 은행의 뉴욕 지점에 가상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이행 검사 내용과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실명 확인 등 거래 지침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예,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이거 저번에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는 뭐 아마 보고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꼭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건지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따위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뭐 무슨 짓을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다 알 거예요. 그건 알 겁니다. 미국에서. 요거는 그래서 미국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조이기에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북한만 조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한도 조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에서 지금 이러한 식으로 바로 이거 제가 TV조선 홈페이지 들어가서 머릿기사만 이렇게 이미지 따온 건데요. 청와대에서 미국과 북 대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방미를 했는데 매티스는 야 비핵화 흐리지마, 야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야 그건 필요 없어, 비핵화의 본질을 건드리지마, 비핵화는 이미 정해진 길이야, 응? 라고 하는 거죠. 미국 정부는 저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미지 딴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다, 헤어 노어트 대변인이 얘기했고,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케네스 맥켄지 합참 본부장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평창이 끝나는 즉시 한미훈련 재개. 딱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것들은 딱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려, 아니야 그건 안돼, 필요 없어, 쌩 깔 거야, 완전히 눈 가리고 귀 막고 있는 거죠. 미국이 딱 그 행태가 그래요.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다, 평창 끝나는 즉시 한미훈련 재개. 뭐 군은 군대로,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의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신들의 할 말만 하는 거죠. 도저히 동맹 국가에 대한 어떤 예전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다시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모습조차도 없어요. 무서운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설득하라고 갔다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이 갔나봐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번 좀 봐두세요. 어떠한 인물들인가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고요.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인물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안보 비서관과 같이 가서 미국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돼지가 앞으로 바베큐가 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김돼지가 예전에 우리의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에게 지령을 내릴 때죠. 문재인 정권 기관이 통일가업 절호의 기회. 여기서 통일가업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뭐 이 돼지 새끼가 뭐 전차 앞세우고 내려온다라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연방제예요. 연방제 되면 무조건 통일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가 뭐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연방제에 대해서는. 예? 연방제까지만 가면 그냥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김정은이가 대통령 될 수 있다니까요. 김정은이 돼지 새끼가 대통령 먹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뒷받침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조명균이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림픽을 빌미 삼아서 한미연합훈련 연기하고 이제는 연합훈련을 넘어서서 영구중단까지 이야기를 막 그 현재 밑밥을 까는 상태고요. 요번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장을 이끌어낸다 그런 구실로 비밀리에 방미까지 하고 비공개로, 그리고 그 방미에서 대화가 하겠다라는 그러한 상황까지 진전이 되면은 그 다음은 뭡니까? 종전협정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협정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주한미군 순서대로 철수하게끔 만들 거고, 그 다음에는 연방제하고, 그 다음에는 총선거 하는 거죠. 남북 연합 총선거 하면 북한은 100% 몰표 아닙니까? 북한은 어? 북한은 100% 몰표고, 김정은이 남한에 있는 저 종북들 떨거지들 합쳐갖고 몰표 나오면 김정은이 그냥 대통령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대통령 된다고, 그 목표야. 그게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게 지금 이거고요. 여러분 쭉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어지죠. 문재인 정권 기관이 통일가업 절여의 기회. 북한 재외공간의 문정부 시절 미 압박해서 평화협정 독려 실형. 그대로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재외공간에 문재인을 압박해서, 문재인과 미국을 압박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국을 압박해서 평화협정 독려를 해라. 근데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가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압박했는데 미국이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는 거죠. 듣지도 않는 거죠. 최종적으로 김정은의 명령은 평화협정 체결을 하라는 거죠.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그 최종적으로 쭈쭈쭉 이어져서 딱 이어지잖아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설득을 위해서 비공개 방미. 야, 이거 여러분 어때요? 아주 뭐 딱딱 맞아 떨어지죠? 간단하죠, 여러분? 지금 하는 짓거리가 눈에 다 들어오죠? 하는 짓거리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 널리 알리십시오. 주변에, 이건 좌파들한테도 알리고 자꾸만 보이고, 예,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거 정확한 겁니다. 어디 벗어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어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눈에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요. 비트코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가가 막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고 나서 2017년 그 1월달 이후서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천장이 보이질 않죠. 60달러를 넘어서 66.22달러, 이게 언제 건가요? 좀 며칠 된 건데요. 지금 보이질 않죠?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거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중국 조지는 거예요. 중국 조지고 남한 조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동시에 두 가지를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도 압박하고 남한도 압박하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큰 틀에서의 정세를 지금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요구하는 건 뭐냐? 남한의 고통을 요구하는, 남한의 고통. 중국도 괴롭히고, 중국도 당연히 괴롭히는 거고요. 남한의 고통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동시에 미국은 동시에 중국과 남한을 동시에 입막음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환율도 그렇고 여러분, 이 대가 반드시 치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유가까지 지금 이제는 완전히 저희한테
어려움을 강요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물가 지금 완전히 고공행진이죠, 대한민국. 거기다 환율 지금 원화가 강세죠. 이러다가 좀 있으면 트리플 크라운 맞아요, 저희 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이 재밌는 현상이냐면, 어떤 게 재밌는 현상이냐 하면, 여러분, 김동연이 문재인이 면전에다 그 침뱉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김동연이가 누군지 아시죠? 김동연이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중용이 됐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뭐 했었나요, 김동연이가? 지금은 김동연이 경제부총리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김동연이가 여지까지 그 문재인의 어떤 그 발을 맞춰서 보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재인의 말에 어긋나는 법이 없었는데, 요번에 아주 그 문재인의 말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말을 했죠. 하루 이틀 정도 차이로. 먼저 문재인은 공공 일자리라든가 공공부문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나 이런 걸로 자신들의 강요들을 심하게 질책을 했었죠. 당신들이 일하려는 의지가 있냐? 야, 돈 풀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많이 돈을 풀었는데 당신들이 일을 못해서 결론은 그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공무원 숫자 늘리기라든가 이러한 식의 어떤 경제 활성화, 그런 식으로 돈을 풀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경제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을 하지 않았죠. 조금도 문재인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의 밑에 쫄따구들만 들이쪼았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정도, 다음날이나 이게 다음날일 거예요. 김동연이가 정면으로 까버린 거예요. 청년 일자리는 공공보다 민간 중심으로. 아무래도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맞는 것 아닌가, 민간이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김동연이가 공적인 자리에서 문재인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봤을 땐 김동연 같은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류의 인간들이 좀 웃겨요. 어떻게 좀 제어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제어가 좀 잘 안 되는 부류의 인간들인 거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은 김동연이는 자기 자리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인가? 또 김동연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건 제가 그 화면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김동연이가 오늘은 또 뭐라 그러죠? 신문사들에 대해서 무슨 뭐라 그러나요? 신문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사에 대해서 어떤 뭔가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세요? 신문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겠다. 신문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회에 바른 진실 같은 거를 알리고 교육적인 면도 많고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김동연이가.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그 언론이 어떻게 돌아가죠? SBS 얼마 전에 기자가 정말
심하게 깠죠. 심각하게 문재인한테 턱주가리가 돌아갈 정도의 카운터를 먹였죠. 그랬더니 요게 또 요번에는 또 어저께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말했던 거와는 또 다르게 획가닥 돌아갔고, 요번에는 자신들 정권을 갖다가 나쁘게 보도하는 신문들을 회유하기 위한 당근이죠. 당근 같은 것을 지금 던지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간들은 믿을 게 못 돼요. 적어도 박근혜 정권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간이라면 문재인 정권에선 그만뒀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는 행동이 또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매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지켜보면 즐거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그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또 이러한 김동연 유아는 조금은 다른 사람이 있죠. 재밌는 분이 또 계시죠. 제가 그분도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사진을 잘 뽑았는데, 요번에 송영무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에게. 송영무 장관이 북한한테 한 말이 뭐였죠, 요번에? 혹시 그러한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송영무 장관이 그 발언한 거 생각나시는 분들. 지도에서 지운다 그랬죠? 핵실험이라 그랬네. 그 핵실험 하면 그랬나요? 핵실험 하면 그런다 그런 거였었나요? 아니면 핵 가지고 장난질하면 그런다 그런 거였었나요? 어우, 셌습니다. 이 상황에서 송영무가 할 수 있는 발언치고는, 발언으로 보고 봐서는 매우 센 발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난리굿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과 그 조명근이나 그 문재인 똘마니들이 지금 이 난리굿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무가 혼자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돈키호테야, 돈키호테. 재밌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송영무 지금 표정이 어때요? 저는 이 동영상을 다 보고, 그리고 그 한 장면만 캡처를 했는데요. 송영무 표정이 어때요? 제가 이 사람 관련된 거 미국 영상이 더 자세하고요. 미국 영상을 다 봤어요, 제가. 미국 쪽에서 그 발표하고 그랬던 거, 미국 쪽 사이트에서. 와,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 영상 보면서 대한민국 말이 아니지, 당연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송영무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미국 애들하고 대화하고, 매티스하고 대화하면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매티스가 이제 발표하겠다고, 지금 이 장면입니다. 지금 저거 뭐라 그러나요? 강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강대상 같은 그 위에다 그 발표문 들고 가서 이제 이야기 하겠다 그러니까 송영무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군부는요, 미군과 같은 탯줄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응?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은 같은 탯줄이에요. 같은 탯줄. 그래서 어느 한쪽이, 근데 그 탯줄이 두 개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 내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군은 믿으셔도 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군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아직이 아니라 못 장악해요.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군이 지금 그 중령급 이상, 아니 소령급, 영관급 이상은요, 정상적으로 안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자신들이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친중에서 중국 영향력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죽을 게 자기들이라는 걸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부가 그 미국 그 군 관계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만 만나면 매우 사람들이 서로 잘 통하고요. 잘 이야기가 됩니다. 요번에 누구죠? 해군 사령관인가요? 요번에 해군 사령관도 그 미군 측으로부터 훈장 받았죠? 거기 가서도 매우 재밌는 모습 보였죠? 거기서도 너무 잘 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미 해군과 미국과 대한민국 해군이. 전작권 얘기라든가 송영무가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서 하는 이야기는요,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죽이 맞아서 아36이 돼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진 않는 쪽으로 군은 움직일 거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얘네들이 너무 빨리 무슨 1000m 1500미를 달리는 건데 게임이 1500미 게임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100m까지 완전히 모든 힘을 쥐어짜갖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평창 하나 가지고. 더 이상 못 뛰어요. 그리고 그 못 뛰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송영무 정도라든가 군부에서는 너무나도 지금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김동연이 같은 애 있잖아요. 김동연이 같은 애도 그런 거에 대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으로 제가 봅니다. 김동연이도 그런 것을 잘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행보를 보인다라고 봐요. 아주 서슬이 펄하면 이런 행동 못하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료들에서도 이제 권력 누수가 벌어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만간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디로? 앞으로 노골적으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어디? 친미파, 친중파로 나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관료사회에서 그리고 또 사법부 내에서도 여러 그 기관에서 물론 뭐 우리가 친중이나 친북이나 지금은 한묶음으로 보고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피아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친중하는 애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친중 속엔 친북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쪽 애들하고 친미하고 확연하게 앞으로 줄을 서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배경에는 문재인이 요번 평창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었다. 얘네들 평창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진짜 진짜 이것들 진짜 한심한 인간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동을 잘 당하고 머리가 좀 모자란 거 지력은 맞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빨라요. 에? 종량제 같은 게 성공하고 그런 게 다 이익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빤하잖아요 지금.
지금 북한하고 친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손해보는 건 나만밖에 없는데. 내 돈 뺏어서 주겠다라는 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요즘에 얼마나 그 대한민국이 잘 나갔습니까? 그 전에. 예? 하다못해 노무현 때서부터, 김대중 때부터, 김영삼 때부터, 그때서부터 대한민국이 김영삼 때부터, 물론, 올림픽 통해서 올라온 거지만,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가서, 돈도 좀 쓰고 그랬던 거는, 김영삼 때부터거든요. 쭉 그때서부터 계속 잘 나가다가, 피크를 이뤘잖아요. 이명박 정권하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피크를 이뤘잖아요. 정말 해외 나가면 대접받고 해외 나가서 한류 하면은 한국 청년들 말이야. 한국 그 남자 우리 그 청년들 나가서 외국 친구들도 외국 여자 친구들도 좀 사귀는데 도움 되고 그럴 정도로 폭발적인 어떤 그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러한 역량과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북한한테 숙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저 병신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사이비 종교입니까? 여기 그림에 지금 보세요. 색감이나 이런 거 보세요. 저도 거기에다 더 덧칠하기 위해서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그 뭐야 이거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색깔 이거 똥색을 쓰고 그랬는데 갈색을 쓰고 그랬는데 이러한 어떤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한테 대한민국의 총천연색을 자유자재롭게 쓰는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머리를 숙여야 됩니까? 응? 여러분 최근 거예요. 최근 거 이게 최근 거예요. 미친놈들이 북한 새끼들 저래요. 저렇게 저런 그림 갖다 놓고 애들 꼬셔요. 거기 넘어가는 애들도 이상한 애들이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걸로 끝납니다. 끝나요. 거기에다가 요번에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올림픽 전야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올림픽 전야제나 개막식 할 때 사실 뭐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올림픽 개막식이나 전야제에서 뭐가 터질지 몰라. 저것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맞추겠다라는 건지 공연을 그리고 그 공연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시간도 짧고 지금 주도권을 다 그 빨갱이 새끼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가져갔기 때문에 걔네들 입맛에 맞게 요리할 거란 말이에요. 쇼킹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번에 개막식이나 그 전야대에서 쇼킹한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그거에 사람들이 넘어갈 거라고? 지금 문재인이 위세에 눌려서 꼼짝 못할 거라고? 아이고 참.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이보세요. 빌어 잡수세요. 이 빌어먹을 인간들아.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당신들 망하는 날이야. 요번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개막식하고 전야제에 어떠한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고 그것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또 거리로 나올 수 있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지. 그때서부터. 뭐 월드컵 때는 대한민국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다라면 이번에는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올림픽을 반대하는 데모가 펼쳐진다라면 이건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다소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부분들은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요거 더 이야기하고, 요거 여러분 보셨죠? 금강산의 경유를 가져갈 듯. 참. 한 10,000리터 가지고, 10,000리터 정도, 10,000리터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얘네들 전력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런 거지들하고 지금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지들 먹고 사는 거부터 중요한 거지, 지금 거기서 저 새끼들이 나와갖고 체제 선전하고 지랄지랄하고 거기다 열병식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1만 리터가 부족해갖고 발전기를 돌리기가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가져가갖고 우리가 쓸 거 공연장 발전기를 돌릴 경유를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 쇼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와, 진짜 이걸 말을 하는 것도,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도 웃긴 거고요. 1만 리터를 북한 당국이 주지를 않는다? 그 정도도 줄 여력이 없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놈들하고 이런 거라, 그런 것도 못 주는 놈들을 올림픽에 참가시키고, 그런 것들 못 주는 놈들이 잘났다라고 자기들을 선전해 댈 텐데,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 나라, 이 정부가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미친 것들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이러한 뉴스 나가는 게 지금 10,000리터야, 10,000리터. 100만 리터도 아니고 10만 리터도 아니고.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1리터짜리 생수병, 요즘에 1리터짜리 없죠. 1.8리터짜리 생수병 몇 개 있으면 10,000리터입니까? 1.8리터 생수병이 몇 개 있으면 10,000리터예요. 그것도 없어서 남측에게 그걸 갖다가 공급 못해주는 저런 거지 새끼들하고 무슨 올림픽을 해요. 그리고 그 올림픽을 하는 그런 것도 없어서 쩔쩔매는 새끼들이 거기 나와서 지네 지상낙원이라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언어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성립이 되질 않잖아요. 완전히 국제적으로 비웃음거리지. 지 새끼들 쓸 거기에 간 방송국 지원 하나 못해주는 새끼들이, 공연단 하나 지원 못해주는 새끼들이 무슨 거지 새끼들이 체제 선전을 하고 열병식 하잖아요. 열병식 안 하면, 열병식 그거 안 하면은 우리 공연하는데 기름 태주기도 남겠네. 남는 정도겠어요? 남는 정도겠냐고. 열병식 안 하면 그 기름이 얼마가 절약이 되겠어요. 공연 100번도 하겠네, 그 기름 가지고. 이게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 뉴스를 보고 열병식을 딱 대조를 해서 사람들이 보면, 세계인이 이걸 봤을 때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기름도 못 주는 새끼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도 없어서 못 준다는 새끼들이 열병식은 하고, 이 미친 짓 아니에요. 참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요번에 우리 기억합시다. 딴 것도 다 기억하시고, 정말 기억하실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통일부 기억하십시오. 통일부 해체해야 됩니다. 정말 통일부 해체해야 돼요. 저 새끼들은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더 고착화시키고 영원히 통일이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지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놈들이에요, 저게. 통일부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원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뭐 변희재 뭐를 빨아대는 둥, 변희재 뭐를 빤다, 뭐 그런 뭐 말에서부터 와, 진짜 뭐 별 상스러운 욕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 방송 들으시면서 조원진 지지하고 애국당 하시는 분들 있으면 욕은 하지 마세요. 욕하면 바로 강퇴시켜 버리겠습니다. 예? 별의별 욕을 다, 그게 당신들 수준이에요. 어? 요번에 경남 도민신문인가 거기에서 올린 동영상 보셨어요? 경남 도민일본가 거기에서 동영상 찍어갖고 인터넷에 지금 막 뿌렸잖아요. 유튜브에. 완전히 지금 사람들 인식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그 시가지 태극기 행진하다가 태극기 깃대가지고 버스에다 대고 막 쑤시고 막 버스 기사한테 막 태극기 갖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위협적인 행동하고 막 그랬더니 거기 지나가던 학생들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 지나가는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할배들 미쳤네. 할배들 미쳤어. 대번에 그러잖아요. 대번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막 욕먹고 버스 기사까지 가다가 차 세워갖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거 지방선거에 도움 되겠습니까? 그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겠어요? 와, 올리브님 오셨네. 올리브님 반갑습니다. 야, 올리브님 걱정했어요. 와, 올리브님 어서오세요. 잠시 쉬셨죠? 반갑습니다, 올리브님.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방선거에 지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지금 계획적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맞죠? 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분탕이에요? 뭐예요? 이거 분탕입니까? 뭡니까? 친중이요? 친중하는 인간들 역적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적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원진 씨가 친중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조원진 의원의 한번 그 이력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고양이한테 생선은 맡길 수 없는 거 맞죠? 제 이야기가 맞으면 맞다라고 여러분 그 동의해 주십시오. 고양이한테 생선, 야 네가 고양이 참 착해 보이는데 고양이가 착해 보여요. 고양이가 이뻐 보여요. 그렇다고 고양이한테 야 너한테 내가 생선 맡기는 벼슬을 줄게. 너한테 생선 맡기는 벼슬을 줄게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는 겁니까? 그게 줄 수 있는 겁니까? 고양이가 아무리 착해 보이고 예뻐 보여도 생선을 맡길 수 있는 거냐고요. 못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생선이라면 대한민국이 아주 맛깔난 정말 잘 성장한 먹음직스럽겠지. 약탈자들한테는. 그런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조원진 씨 양력을 한번 보세요. 예? 대우그룹 중국기획조사부장. 이거 제가 그 여타 약간 좀 해외 관련된 거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중국자가 안 들어가서 뺀 겁니다. 그거 빼고도 이래요. 대우그룹 중국기획조사부장.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제중국 한국인의 부회장. 이거는 아마 중국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죠. 제중국 한국인의 부회장. 2006년서부터 2008년까지 세계 해외 한인무역협회, 세계 해외 한인무역협회 북경지회 지회장, 거기에 상임이사. 2012년 한중정치경제포럼 대표의원. 2013년 그걸 바탕으로 해서겠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 2013년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 특별수행원.
2013년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아, 이거는 아니구나. 2014년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중국위원장. 여러분, 이 사람만큼 중국 관련 이력 화려한 사람 있겠습니까? 저 못 볼 것 같아요. 이 정도 화려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로 화려한 그 중국 관련 이력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요,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전 중국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가 중국을 모르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전 중국하고도 실질적으로 제가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중국 애들은요, 정말 중국에서 몇 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작업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슨 작업이 들어오냐고요? 무슨 작업은 무슨 작업이겠어요? 자기 사람 만들려는 작업이겠죠. 자기 사람 만들려는 작업이겠죠. 여자들 앞세우고 육탄으로. 똑같아요. 빨갱이들은 똑같아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약하죠. 그래서 그 예전에 재외 공관장도 그 중국의 스파이 같은 여자한테 그 엮여갖고 곤욕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멀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응? 한번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 애들도.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고위 관료도 중국 간첩실에서 작살나고, 어? 중국 여자 때문에 넘어가서. 그리고 또 그 누구죠? 어 호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고 그런 나라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 구제역 같은 거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 구제역 발생한 지역의 일정 부분에 있는 소들은 다 격리하잖아요. 예? 조리독감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관련된 애들은 우리나라 제도권 내에서 우리 보수 우파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수는 제도권 내에서 중국 관련된 사람들, 중국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 링크 달아놨잖아요. 이 링크 달아놓은 거 나중에 한번 따라가 들어보세요. 그러면 JTBC가 올려놓은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중앙일보에서도 볼 수 있고요. JTBC에도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애국 세력에게 보내는 그때 그 당시 메시지 같은 거예요. JTBC에서. 우리 정치부 회의가 장장 10여 분간을 털어서 새누리당, 그러니까 요번에 애국당으로 바뀌기 전에 새누리당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번에 애국당이 되기 전에 새누리당 이야기를 장장 10분간 우리는 너희들을 소개해줬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있냐, 우리 같은 언론이 뭐가 있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보도를 한 거예요. JTBC가 탄핵을 해놓고 대한민국 애국 보수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누리에 대해서 얘네들이 왜 10분 동안 보도를 하겠냐고요. 얘네들이 왜 새누리를 10분 동안 보도를 했겠냐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기사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찾아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께서.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 보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요, 내용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뭐냐면, 새누리당의 판세는 누구 쪽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JTBC가 애국 보수 망가뜨리게 혈안이 됐던 놈들인데, 얘네들이 왜 새누리를 그 당시에 이렇게 보도를 했겠냐고.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미뤄 짐작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주변에 많이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대한민국의 중심, 진짜 대한민국의 보수의 분탕 세력이 저는 분명히 지금 현재, 분명히가 아니라 명확해요. 여기저기에 들어와서 암약하는 거예요, 암약. 예? 여기저기 들어와서 암약하는 거예요. 또 댓글에다가 욕하십시오. 욕하고 마음껏 쓰세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수위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요거는 썸네일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요 사람이 그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미국. 요번에 북한 작살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죠. 요번에 북한 작살나겠다라고 말했고, 요번에 우리가 그 뒤늦게 안 소식인데, 대한민국에선 뒤늦게 안 소식인데요. 요번에 중국의 핵잠수함들이 정말 망신에 망신을 당했어요. 중국의 핵잠수함들이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일이 생겼어요. 요번 달 10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중국이랑 붙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중국 새끼들은 진짜 째발이도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그 보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일 날 센가쿠 열도에 요놈들이 그 일본의 해군과 그 연합군 해군들을 감시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일부러 뻔질나게 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한테 보라고, 진해 영토라는 거지, 센가쿠 열도가.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핵잠수함이 두 척이 그 일본 영해에 침투를 했는데, 얘네들이, 제가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중국의 핵잠수함들은 경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운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영해에 들어가자마자 일본 해군한테 걸린 거예요. 일본 해군 대단하다니까요. 일본 해군한테 잠수함 그냥 바로 걸려버린 거예요. 일본 해군이 잠수함 발견해갖고 계속해서 위협을 한 거지. 그래갖고 오히려 들어갔다가 그 중국 핵잠수함이 센가쿠 열도에 들어갔다가 일본 해군한테 걸려서 진짜 꽁지 빠져라 미친 듯이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그 위험한 거거든요. 남의 영해에 들어갔다라는 건 진짜 뭐 열받아 버리면 폭내 터트려 버리고 어뢰 쏴 버리고 박살 내 버릴 수 있는 거지. 응? 들어갔다가 그 일본 애들한테 걸려갖고 이틀 동안 이틀 동안. 결국에는 공해까지 도망가서 그 수면위를 부상을 하고 자기네 국기 달고, 공해에 왜 떠올랐냐, 국기까지 꺼내 들면서 너네 여기서 나를 공격하면 너네들 국제법상 아주 위험한 거야, 뭐 이러한 경고겠죠. 그리고 일본의 잠수함과 그 군함들이 정말 미친듯이 쫓아다니는데 겁나잖아요. 그리고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바닷속에선 느리거든요. 그게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 애들 바닷속에서 잡히면요, 그냥 그 LA급 원잠 있죠? 미국의 원잠, 그 LA급이 그 핵잠 요격하는 전용 원잠이거든요. 그냥 LA급한테 다 잡혀요. 잡혀서 바닷속에서 그냥 다 수장당해요. 저것들 완전히 등신들입니다. 한마디로 그 등치만큼 머리통은 빈 그런 애들이에요. 승질만 나쁜.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1960년대 초에 그 대략 어떤 그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미국이 3,200달러 정도였고요. 미국이. 그리고 소련이 1,200달러 정도였고요. 그리고 일본이 700달러, 대략 한 720달러 정도 선이었고요. 그리고 대만이 220달러였습니다. 대만이 220달러였고요. 캄보디아가 여러분, 캄보디아가 1960년대 초에 104달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 국가들 많이 놀리죠? 아프리카 국가들 우리가 많이 놀리잖아요. 아프리카 국가의 하나인 콩고가 그때 몇 달러였을까요? 여러분, 저분들 우리가 많이 아프리카 분들 놀리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아프리카 분들이 1960년대 초에 88달러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 동시대에 대한민국이 몇 달러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동시대의 대한민국은 77달러였습니다. 77달러였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동년도입니다. 같은 때 77달러.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나라, 콩고보다 못 살았던 나라. 예? 콩고 지금도 막 그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 원시적인 춤추고 그 문화 공연하면 그러잖아요. 그 나라. 그런 나라에서 이승만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지금 현재 물론 그 이후에 지도자들도 노력 많이 했지만 좌파들은 인정 안 합니다. 다 그지 좌파들은 삭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나와서 지금 미국이 얼마입니까? 지금 일본이 얼마죠? 여러분 요런 거 바로바로 이런 거 우리가 알고 그 진짜 이야기 다른 나라하고도 그렇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일본이 3,000달러 가까이 돼요. 32,900달러고요. 일본이 32,900달러. 대한민국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3만 달러 넘었다 그러기도 하고 3만 달러 내외잖아요. 대한민국 대략 한 2,900달러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 2,900달러. 29,000달러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2,900이란 나우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29,000달러 정도. 일본 32,000달러. 33,000에서 32,000달러. 불과 이제 대한민국하고요. 한 3,000달러 차이밖에 안 돼요. 일본하고는. 이러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한심합니다. 어쩌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는 그렇게 텅텅 비어서 문재인 같은 걸 찍고 문재인 같은 걸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러는지 참 분통이 터지고 젊은 친구들도 당분간 우리 우파들 말고 문재인 찍은 친구들 혹시라도 이 방송 보면 앞으로는 좀 생각 깊게 하십시오. 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깊게 한다고 이게 고통이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고통은 반드시 올 거고 그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내들 하십시오. 대한민국
적지 않은 시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이승만 박사 사진 한번 더 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정말 죄송해라.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어디다 내가 숨겨놨지? 박정희 대통령님 나오세요. 박정희 대통령님 어디 계세요? 아, 이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아, 이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사진만 올리고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또 음악도 들었고요. 이렇게 내부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만하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게 뭐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 이거 사실 어저께 하려고 했던 건데요. 비공개 미북 대화, 그리고 또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하려고 설득을 시키려고 청와대 안보비서관이래요. 안보비서관이 그 미국을 이것도 뭐 비밀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공개니까. 그 미국에 갔는데 미공개로 미국을 갔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정은이가 뭐라고 지령을 내려보냈나요? 한 6개월 전에 정은이가 방송으로도 했고요. 또 지들끼리 회의할 때도 떠들어댔고 또 노동신문이나 이런 곳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때 한 이야기가 문재인 정권 기간이 통일 과업의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북한의 제외 공간에 문재인 때 미국을 압박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해라. 이러한 지령을 내렸던 거죠. 그 밑에 보시면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 그 제가 헤드라인들을 여러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뽑아서 지금 그 이미지 화면을 만든 건데요. 김정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지령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설득한답시고 꼴값을 떨면서 지금 미국을 간 거잖아요. 안보비서관이라는 것들이. 대화 설득. 이 대화 설득의 본질은 무엇이죠? 이 대화 설득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 설득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요 전에 김정은이 지령을 내려보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정은이 지령을 내려보냈고, 제가 그래서 통일부는 해체되어야 될 존재다. 해체되어야 될 부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체되어야 됩니다, 이것들. 제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부는 해체되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을 통으로 연방제나 이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환장을 한 집단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김정은의 지령이 어떤 것이 내려왔습니까? 김정은이가 노동당 회의를 통해서 노동당의 회의를 통해서 한미훈련을 중단하라. 이러한 그 지령이 내려왔었죠. 내려오니까 이거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 김정은이의 그 지령이 내려오니까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한미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하라고 그랬죠. 한미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하라고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그걸 받아서 훈련에 관련한 그 뉴스를 내보냈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한미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해라. 1단계 올림픽을 통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그것은 달성을 했죠.
그 달성을 한 배경에는 미국이 양보를 했다라는 것. 미국이 어차피 손을 볼 건데 그 손 보는 거 준비하는 동안 니들 마음대로 해봐. 미국의 태도는 이것이고요. 내가 어차피 손 볼 거야. 하지만 내가 손 보는 것을 준비하는 동안은 니들이 한번 재롱을 떨어봐라. 이러한 그 의도로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해준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북한과 남한 그리고 또 통일부로서는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1차적인 목적.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는 달성이 된 거잖아요. 미국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해줬든 간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달성이 되고 나니까 바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달성이 되니까 북한에선 김정은이 바로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의 영구히 중단을 하라 라는 회의를 하고 그걸 노동신문으로서 내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남한에서는 바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만들어야 그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조명균이라는 인간이 그러한 의지를 피력했죠. 저건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이름 붙이기도 정말 창피한 인간이라서 제가 장관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조명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북미 대화를 일단 만들어내서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물게 되었을 경우엔 최종적인 30일만 기다린다. 30일만 기다린다. OK 코인 사전 예약 15만 명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엉망진창이죠. 예, 미친년 그 널뛰기 하듯이 막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미친 그 어떤 분이 널뛰기 한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걸로써 봤을 때 미국은 이러한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게 북한에 잘못하면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상 그 의심을 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건 뭐 읽어드렸던 거지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지만 미국의 뉴욕주 금융당국 DFS 금융당국이 6개 국내 은행 뉴욕 지점의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 실태 및 자금 세탁 방지에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DFS는 지난 18일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산업은행 등 6개의 은행의 뉴욕 지점에 가상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이행 검사 내용과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실명 확인 등 거래 지침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예,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이거 저번에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는 뭐 아마 보고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꼭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건지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따위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뭐 무슨 짓을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다 알 거예요. 그건 알 겁니다. 미국에서. 요거는 그래서 미국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조이기에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북한만 조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한도 조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에서 지금 이러한 식으로 바로 이거 제가 그 TV조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머릿기사만 이렇게 그 이미지 따온 건데요. 청와대에서 미국과 대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방미를 했는데 매티스는 야 비핵화 흐리지마 야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야 그건 필요 없어 비핵화의 본질을 건드리지마 비핵화는 이미 정해진 길이야 응? 라고 하는 거죠. 미국 정부는 저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미지 딴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다. 헤어 노어트 대변인이 얘기했고,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케네스 맥켄지 합참본부장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평창이 끝나는 즉시 한미훈련 재개. 딱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것들은 딱 귀를 닫아버리고 응, 응, 안 들려, 아니야, 그건 안 돼, 필요 없어, 쌩 깔 거야. 완전히 눈 가리고 귀 막고 있는 거죠. 미국이 딱 그 행태가 그래요.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다. 평창 끝나는 즉시 한미훈련 재개. 뭐 군은 군대로, 행정부,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신들의 할 말만 하는 거죠. 도저히 동맹 국가에 대한 어떤 예전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다시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모습조차도 없어요. 무서운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설득하라고 갔다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이 갔나 봐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번 좀 봐두세요. 어떠한 인물들인가,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고요.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인물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안보 비서관과 같이 가서 미국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돼지가 앞으로 바베큐가 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김돼지가 예전에 우리의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에게 지령을 내릴 때죠. 문재인 정권 기관이 통일가업 절호의 기회. 여기서 통일가업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뭐 이 돼지 새끼가 뭐 전차 앞세우고 내려온다라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연방제예요, 연방제. 연방제 되면 무조건 통일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가 뭐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연방제에 대해서는. 예? 연방제까지만 가면 그냥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김정은이가 대통령 될 수 있다니까요. 김정은이 돼지 새끼가 대통령 먹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뒷받침하는 거죠. 이 모든 것적은 무엇이냐면 한미연합훈련의 영구히 중단인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달성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단계 종전협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지막 단계인 종전협정으로 가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조명균과 통일부가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러한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어제 뉴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제 뉴스가 뭐였죠? 제가 어저께 다 받아놨습니다. 이거죠.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 설득을 위해서 비공개로 방미를 했다. 이것의 목적은 현재 한미연합훈련 연기된 것을 이제는 미국과 북한의 평화회담, 미국과 북한의 평화 무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구중단 쪽으로 설득하려고 북미 대화를 하고 추진했고, 그리고 그것이 달성이 되면 이제는 종전협상 들어가는 거죠. 종전협상. 그러면 대한민국은 저 북한 놈들이 원하는 대로 또 남한 내에 북한을 추종하는,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욕을 퍼부어주고 싶어서 제가 목구멍까지 치미는데 말을 하기는 진짜 그렇고, 그래서 참느냐고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이런 XX 같은 것들이 그걸 위해서 뛰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바로 그 반응은 금방 나왔죠. 미국의 합참에서 뭐라고 반응을 했나요? 평창 올림픽 끝나는 즉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겠다라고 바로 쐐기를 박아버렸고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정은이의 지령과 남한에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은 엿을 먹었습니다. 안 될 거예요. 미국에서 이미 미국은 대화의 여지가 없음을 다 그 시나리오별로 짜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먹히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미국은 딱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들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예요. 트럼프가 안 속는 거예요. 이승만도 절대 타협은 없잖아요. 공산주의자들과 딱 정해놓은 거야. 그 틀 안 돼, 그거 안 돼. 이 규범을 위반하면 그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그 기준 미달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협정을 맺거나 대화를 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저것들이 미련스럽게 하겠다라고 지금 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이것에 지금 현재 이런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것의 어떤 종착 지점은 결국엔 무력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무력으로 해결이 되죠? 레짐 체인지나 아니면 북한 내에서 권력의 어떤 이반 현상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든가 그럼으로써 김정은이 쫓겨나고 그러한 형태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외과적인 수술 타격, 미국에서 예방 타격을 해서 핵과 전략적인 자산만 제거하는 그러한 무력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전면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 외에는 이제는 그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완전히 그 모든 구멍은 막아버린 상태라는 게 여지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제가 저번에 그러한 소식 전달해 드렸죠.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면서 지금 미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달려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너네들 자료를 내놔. 내가 이거 그냥 순순히 물러설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 국가에서 너무나도 지금 가상화폐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럴 이유가 없고 좀 이상해. 뭐 이러한 느낌인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에서 블록체인 쇼핑몰 뭐 이런 거 HTS 코인 제휴논의 그래서 라인이 가상화폐를 손대나 뭐 이러한 뉴스도 나오고요. 뭐 지금 대한민국 아주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거 춘추 전국시대로 돌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그것을 여러분들께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상화폐 코린이 근데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너무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나중에 그 과정을 잘 넘기게 되고 결국엔 우리 병들의 승리로 끝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기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저는 군사 정권 때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 그러한 일을 병들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때 사실 밤마다 밝은 날이 오는 게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그 커다란 어떤 그 상처가 남은 그러한 부대에서 저희 내무반, 저희 뭐 중대에서도 저희 중대는 또 그 나누어져 있어서 뭐 저희 중대를 하나의 중대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하여간 저희 한 54명이 이렇게 뭐 같이 머무르고 있는 내무반 내에서 정치를 아주 잘해야만 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저는 저희 동기들하고 한 명도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친한 척 했지만은 결국에는 싸우지 않은 동기가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저도 뭐 전형적인 그 당시에 어떤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의협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저 같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싫어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쫄병들이 밥 타다 주고 그러는 거 정말 싫어했고요. 쫄병들이 군화 닦아주고 그러는 거 정말 싫어했었고요. 그리고 고참들이 졸병들 돈 빌려가서 안 갚고 그러는 거 저희 때는 정말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싫어했었고요. 그래서 동기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내무반을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생각 하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근데 그 작은 공간에서 작은 공간에서 정말 정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정치인지도 몰랐는데 여기 가서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그 동조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냐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무반이 이렇게 변화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당연히 뭐 거기에는 뭐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도 자괴감도 느끼고 그런 적은 있었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정말 남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와, 제 마음속에서 아주 이상한 미소가 이렇게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제가 아주 섬찟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짓인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짓인가 이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원하지 않는 말도 해야 되는 거고 정치라는 게 소위 말해서 권모술수, 거짓말도 하는 것이고 정치는 쇼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죠. 정치는 쇼라는 거. 그리고 또 주제 넘을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정치가 이래서 예술이라고 그러는구나. 정치가 뭐 예술이구나 하는 말도 이래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요. 아무튼 근데 그때 제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이건 적어도 저한테는 좋지 못한 일이다. 제가 갈 길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을 20대 아주 정말 좋은 나이죠. 군대에서 보낸 나이인데 23살, 24살 때 깨달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고 좀 그런 것과는 거리를 두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꿈은 사실은 일종의 교육에 관련된 것이 저희 꿈이었었어요. 교육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끄는 게 더 나한테 맞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뭐 이것저것 다 멀리 돌아버렸네요. 아주 멀리 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불현듯이 그 생각이 든 거죠. 어저께 불현듯이 보이지 않는 분께서 저에게 그것을 주지시켜 준 거죠. 네가 과연 하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또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좀 약간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오바스럽게 하기도 하고 돌려까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본 중심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완전히 중심을 잃고 하면은 정말 큰 잘못인 거고, 그렇지 않고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라면 다른 분들에게 정말 저하고 같은 이러한 우파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실족하거나 좀 더 잘못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어저께 그러한 생각을 불현듯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제는 그런 것을 정리하고 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주의 월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방송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양일간의 하루는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사실 여러 소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 놓고 방송을 못 했어요.
그거 이유는 마음속 한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분께서 너 좀 요즘에 너를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리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너 잘못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울림이 들려서 어제는 오후 내내 제가 존경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인터넷으로 계속 들으면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어쩌면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어린 나이에 정치를 경험했다라고 봐도 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게 정치냐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뭐 그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겠죠. 못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23살에서 4살 사이에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그 좀 큰 일을 겪었었거든요. 군대에서. 그러면서 군대에서 장교들하고 어떤 싸움을 하게 됐어요. 뭐 싸움이라는 게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희 내무반 내에서 내부 고발하는 바람에 이제 장교들이 그 군수 물자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뇌물도 받고, 그러니까 저희 직속 상관이었어요. 뇌물도 받고 그리고 기름도 빼돌리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기름을 빼돌린 게 이제 크게 연결이 돼서 고리가 대대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대대장은 또 더 큰 뭐 행부 아시죠? 보통 뭐 큰 부대 같은 경우는 행부 같으면 별자리도 있고, 보통 사단급에서는 그 대령급이죠. 사단급에서는 대령급이고,